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여전히 끝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사기 그 이후 820일간의 기록을 책으로 담으신 최지수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이자 그 피해 과정을 눈물로 써내려간 책 전세지옥의 저자 최지수라고 합니다. 네, 작가님. 우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기를 당하시게 된 건지 그 첫 단이 좀 궁금한데요. 공인중개사가 처음 저를 봤었을 때 이 집은 안전한 집이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집이다. 그리고 문제가 잘못되더라도 그 공인중개사 협회 공제증서 1억 원짜리가 있으니까 안심을 해도 된다. 믿고 들어와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사실 그때 많이 알아보긴 했지만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제 국가에서 공인한 중개사였으니까 저는 그를 믿고 전세 계약금을 넣었고 그리고 전세금까지 다 전달을 했었죠. 그 공제 증서 1억 원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뭔가 이제 실물 계약서를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보여주셨나요? 계약서도 보여주고 복사본을 저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일어난 실수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거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공인중개사 사장은 자기 잘못은 없다고 그렇게 형사님한테 소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전세를 들어가실 때 그 계약금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나요? 회사에서 제가 받은 돈 어느 정도와 그리고 부모님께서 나머지를 빌려주셔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를 제가 직접 마련을 했었고 나머지는 이제 청년 버팀목 자금 대출로 4,64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전세금 5,800만 원을 마련해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막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천안에서 근무를 하다가 헝가리에 취업하려고 취업 프로그램에 면접을 보고 온 날이었었어요. 네. 근데 취업 프로그램 면접도 되게 잘 봤어가지고 그 면접관한테 합격 시그널까지 받았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집에 오고 집도 조만간 내놓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당일날 집 앞에 찾아와 보니까 경매 통지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그때 꿈인지 아닌지 생신지 충격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럼 그 이후에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됐던 건가요, 그러면? 네, 그 이후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한 몇 년간 진행이 됐나요? 21년 7월 5일에 제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낙찰된 거는 23년 5월이었어요. 그리고 경매가 종국된 거는 6월 23일이었고 거의 2년이 걸렸네요. 네네,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간에 해외 가서 취업도 하시고 다시 네네. 거기서 살다가 돌아오시고 이런 과정을 또 겪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외 취업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었을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동산 사장을 믿고 있었고 부동산 사장이 다 잘 될 거라고 그런 거짓말을 저한테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금융자산을 만들어 놨었고 그리고 아직 대출 만기일까지는 1년 이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에 가서 취업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헝가리에 막상 가보니까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지고 제가 들고 있던 주식들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가치가 이렇게 폭락됐고 심지어 헝가리 화폐인 포린투알도 떨어지고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기일이 도래했으니 그 만기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직 경매도 진행 중이었고 한 4,640만 원을 갚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카드론을 사용해가지고 3,300만 원 정도를 일단 메꾸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아직 금융자산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았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3,300만 원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10.6%였어요. 그래서 매달 330만 원씩 1년 동안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받는 월급이 200만 원 초반대로 떨어졌고 이제 경매 상황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취업한 것도 이제 사직서를 내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셔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들어오자마자 매달 300만 원, 330만 원씩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2개를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로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경매가 이제 전 세대가 낙찰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을 얼마나 또 돌려받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부동산 사장이 계약 당시에 직접 뽑은 등기부등본에 저한테 영업을 하려고 깨알같이 쓴 글씨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최우선 변제금 1,700만 원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적어놨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시에 소액임차인 기준은 5천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근데 그게 21년 7월에 법의 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5천만 원이었고 그 후에는 6천만 원이어가지고 어쨌든 법에서 6천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으니까 저는 6천만 원 안에 포함되니까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계약한 건수들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금이 해당된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부동산 사장은 그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배당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 같은 거를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 중에서 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좀 도움이 되는 정책은 없었나요? 저는 유일하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받았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지원을 해가지고 다행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불과 2달 후에 그 긴급생계지원금 예산마저 다 소진이 됐다고 하고 심지어 거기에 살고 있지 않고 이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월급이 155만 원 이상인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정책들이 겉으로 보면은 편하게 지원을 해주고 구제를 진짜 해줄 것처럼 쓰여 있었는데 막상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엄청 많았어요. 2월에 그 전세 사기 특별법이 또 발표가 됐는데 이 구제법에서 좀 아쉬운 점은 없으셨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이 이제 4월 7일 날 낙찰이 완료되었거든요. 그 구제법이 2달만 더 빨랐더라도 저는 그 입찰에 대한 순위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 낙찰 금액으로 제가 매매를 할 수도 있었고 나라에서 돈을 지원을 해준다고도 그 정책에 써 있었고 지금 당장 입찰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매 중지 권한도 제가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불과 1달 반 차이로 정책의 수혜를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시는 꿈은 어떤 것일까요?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종사라는 꿈에는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고 싶어하는 울진 비행 훈련원에는 만 34살 이전에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고 해서요. 빠르게 돈을 벌 수만 있고 쓸 수 없는 원양 상선을 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또 책을 쓸 생각입니다. 제 꿈의 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항로를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치열하고 잔혹한 과정을 담고 싶고요. 외부적으로는 지금 형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종결되는지 그리고 형사 사건이 끝나면은 부동산 업자와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 거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책에 써보고 싶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전세법이 개정되고 피해자 구제책이 현실적으로 좀 제정이 되어서 안심하고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미래를 한번 책으로 써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아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직업 중에 변호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부동산 업체 사장도 있어요. 사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안 될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제 대놓고 전세 사기를 친 대한민국 전세법의 허점을 비집고든 사기꾼들의 덫에 걸린 거니까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세를 혹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전세 시스템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분간은 전세를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걸 바꿔주실 수 있는 힘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세 제도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앞으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전세법을 조금 잘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작가님의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